있는지 그 얘기를 두 번째 주제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하부로님, 이인규가 도망을 갔나요? 도망을 가장한 빼돌림이 아닌가요? 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독일 미넨 LMU님 오셨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은 왜 안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자, 배동호님, 독일 미넨님 안 오셨다고 장 기자님이 말하셨는데 오셨네요 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매일 오시더니 오늘 안 오셔가지고 제가 약간 서운할 뻔했어요. 자, 두 번째 주제 오늘 좀 풀어보겠습니다. 유동규와 남욱 서로 입을 맞추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6층과 11층의 비밀입니다. 자, 유동규와 남욱이 입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뭐고, 또 서울중앙지검 6층과 11층의 비밀은 또 뭡니까?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동규의 진술을 가만히 보면은 남욱과 보조를 맞추면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 이상한데? 이거는 분명히 남욱하고 좀 맞춘 것 같아. 왜일까? 자, 그런데 둘이서 말을 맞추고 있다라는 의심은 드나, 말이 딱 맞추고 있는 그 정황감이 나온 거는 없어요. 그런데 유동규하고 남욱이 말을 맞추고 있다라는 정황이 최근에 좀 드러납니다. 법원 재판 도중에, 증인신문 도중에 드러나요. 그리고 재판에 참여하신 분들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방청석에 앉아 있는 남욱을 많이 봤대는. 유달리 남욱과 유동규가 끝까지 남아서 둘이 같이 뭔가 얘기를 하더라. 이런 장면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들은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까지 하십디다. 남욱이 유동규를 사실상 조력을 해주는 게 아닌가. 이 남욱도 변호사니까 그런 남욱이 유동규를 조력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술을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코칭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예, 그런 의심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현장 가서 보신 분들은. 글쎄, 그럴싸한 그런 대목이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14일 재판이었습니다. 지난 14일 재판에 이날도 아마 유동규가 증인신문을 봤죠. 증인신문을 봤는데 이날 변호인 측에서 반대신문 역시 하던 날입니다. 아마 첫 번째 반대신문이 열린 날이 아마 14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이날 변호인이 반대신문에 나섭니다. 검사 출신이라고 해요, 이분도. 자, 하나 물어보자. 남욱이 자필 진술서, 자백서를 낸 게 있다. 그 직후에 너 혹시 검찰청에서 남욱 만난 적 없니? 그러니까 남욱이 자백을 하는 진술서를, 자필 진술서를 검찰에 냈는데 하필 그날 유동규도 검찰에 와 있더라. 혹시 그날 너 남욱하고 만난 거 아니니? 유동규 남욱 만난 거 아니야? 라고 변호인이 묻습니다. 당연히 아니라 그랬겠지. 근데 변호인이 아주 치밀하게 파고들어요. 야, 너 그날 재판 받다가, 아니, 너 그날 검찰한테서 조사받다가 머리 아프다고 그만 중간에 나간다는 아니었니? 나가서 뭐 했어? 한 4시간 정도 조사가 중지가 됐던데 너 나가서 뭐 했니?
그때 너 남욱 만난 거 아니었어?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아니라 그랬겠지. 이날 유동규는 6층, 남욱은 11층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강백신인 모양이더라고. 뭐 강백신 뭐 하고 뭐 뭐지 그 사람? 예. 뭐 엄호준? 뭐 무슨 준? 예. 엄희준. 하여튼 뭐 그랬나 봐. 뭐 그래서 한 사람 뭐 사무실은 6층, 한 사람은 뭐 11층 그랬대나 봐. 그래서 남욱이 11층에서 조사를 받았대나 봐요. 자, 그런데 그날 냈어. 자필 자백서를 냈어. 그런데 그날 유동규는 6층에 있었고 6층에 조사받던 유동규 두통이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잠시 그 조사가 중단됐었던 적이 있다 그래요. 자, 글쎄 뭐 재판 과정에서 들은 얘기라 뭐 이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시간상 안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날 남욱이 자필 진술서를 자필로 자백을 한 날 유동규가 검찰청에 있었다는 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조사가 잠시 중단됐고 그 시간 동안에 유동규가 검사실을 떴다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자, 이에 대해서 변호인이 또 아주 집요하게 캐묻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남욱은요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유 이재명 우리가 로비 안 해봤겠어? 로비 해봤는데 씨알도 안 먹혀요 라고 했던 남욱이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그게 바로 지난해 9월 하순경이에요. 그때 자필 진술, 자백을 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모아가지고 김만배한테 줬다. 그래서 김만배가 그거를 유동규한테 줬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그러는데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쓴 게 언제? 작년 9월 하순경이에요. 작년 9월 하순경에 무슨 일이 있었지, 여러분? 자, 이제 슬슬 좀 뭔가 이상해집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날 유동규 역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통을 호소하면서 잠시 조사가 중단되었다고 알려진 날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이 만난 거 아니야? 너 자필 진술서 낸 남욱이 자필 진술서 내고 난 다음에 너 혹시 너 만나러 간 거 아니었어? 라고 묻겠지. 자, 유동규는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아유,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변호인이 묻습니다. 야, 그러면 남욱이 입장 바꿨다, 진술 바꿨다고 얘기 안 하디? 보통 그런 얘기 할 텐데 그러면서 야, 남욱이도 바꿨으니까 너도 바꿔야 되지 않겠냐? 남욱이 벌써 이렇게 바꿨어. 남욱 자박했거든? 이런 방법 많이 써요, 검찰이. 경찰도 마찬가지. 공범들 모아놓고 야, 누가 먼저 자백하나 보자라는 식으로 하면서 야, 쟤 자백했어. 너 여기서 자백 안 하면 너만 온팡 뒤집어 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양쪽 다 자백을 유도하는 뭐 죄수의 딜레마라 그러던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써. 진짜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그러면서 물어요. 자, 안 알려주디 검찰이? 남욱이 진술 바꿨다고? 알려줬을 텐데 아마 6층 11층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니? 검사들끼리? 니들도 왔다 갔다 했을걸? 내가 검찰 할 때도 내가 많이 해봤는데? 자, 유동규는 아니라고 그냥 딱 잡아뛰지.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했겠지. 근데 이 진술이 진행된 이 증인신문, 반대신문이 진행되는 와중에 유동규보다 당황했던 사람이 누구? 검찰이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시뻘개졌다라는 그런 증언들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매우 당혹스러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 저 변호사가 웬 저런 어거지를 쓰지? 라고 해서 얼굴이 시뻘개졌을까요? 아니면 저 자식 어떻게 저런 것까지 알지? 우리 영업 비밀을 이래서 이랬던 걸까요?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자, 자, 저는 뭐 당연히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네, 왜 이제부터라고 하느냐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요. 그냥 어떻게 보자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니? 라는 그런 의심에 더 가까워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뭐 그냥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너 그때 조사받다가 중단했잖아. 그때 남욱 만난 거 아니었어? 서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비슷한 시점에 또 석방이 되잖아. 자, 그런 걸 보면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이런 의심을 좀 더 확신적으로 가깝게 만들어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료 기억하시죠? 유동규가 석방되기 뭐 한 달 전쯤부터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뭐 그 날짜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조사는 거의 매일 가서 받았고, 근데 조사를 그 매일 가서 받았는데 그 중에서 진술 조서조차 남아있지 않는, 도대체 와서 뭔 얘기를 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날짜들이 바로 이 날짜고요. 기록이 남지 않은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게 벌써 10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12시간이 넘어요. 특히 10월 6일 같은 경우, 10월 13일 같은 경우 2시간, 4시간 그렇습니다. 이외에 1시간 반짜리도 있고요. 뭐 1시간이 조금 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검찰은 이거 유출됐다고 엄청 승질냈어. 그래서 그 변호인 측에서 뭐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둥, 아이씨 니들이나 잘해 이씨. 뭐 이 조서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밥 먹은 시간이라는 둥 뭐 좋아 그렇다 치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요걸 보십시오. 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날 피의자 신문이 또 있었고, 그 피의자 신문 때에도 기록에 남지 않은 검사와의 면담 시간이 있었다. 검사와 면담을 했는데 기록이 남지 않은 시간이 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9월 26일, 9월 28일, 그 다음에 10월 5일 이렇게도 있더라. 즉, 요약하면 이런 거죠. 석방되기 한 달 전쯤부터 검찰은 유동규를 거의 매일 불러와서 조사를 했고, 그 중에는 검사와의 면담을 핑계 삼아서 기록에 남지 않은 사실상의 조사 혹은 회유, 협박 그런 시간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랑 진행되던 이거랑 다른 시간하고 좀 맞춰봅시다. 맞춰봐야 돼. 문제는 이게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 근데 여기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거랑 그때 이때 진행된 다른 일하고 좀 맞춰보자고요. 자, 10월 5일 날 면담 보고서라는 게 일단 만들어집니다. 이 면담 보고서가 대단히 디테일해요. 그래서 이 면담 보고서 안에 뭐 유동규가 이렇게 자백을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막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면담 보고서에 작성된 내용하고 또 유동규가 법정에서 한 얘기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술서를 썼다고 한 거는 이때쯤이에요. 10월 8일. 자,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배우자를 불러다가 검찰이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를 불러다가 검찰청에서 대질, 검사들 말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병행조사, 병행조사든 대질이든 지 마누라를 붙잡아 와가지고 내 옆에 앉혀놓고 조사를 하면 그게 협박이지 그게 조사입니까? 협박이 아니라 고문이지 그게 조사예요. 여하튼 간에 뭐 그게 대질인지 병행조사인지 여하튼 그런 게 있었던 게, 자, 10월 한 중순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동규가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고요. 그 얼마 뒤에 석방이 됩니다.
자, 이러한 타임라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남욱이 자술서를 쓰는 게 요 시점이야. 자, 야, 참 기기묘묘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여기에 따로 표시 나지 않았습니다만 9월 28일 날 유동규가 또 다른 자술서를 하나 쓰기는 써요. 뭐 이게 김용 부원장 사건하고 좀 별개 건인데 또 자술서를 하나 써요. 야, 보세요. 이거 누가 봐도 좀 의심이 되는 상황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심 안 되십니까? 저는 왜 이렇게 의심이 될까요? 예. 유인배님, 어거지로 짜맞추기 고스톱 같은 검찰 수사라고 하셨네요. 이상엽님, 검사가 자 둘이 시연해봐 한 거 아닐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예. 자, 상클님, 윤석열우상 탄핵이라고 쓰셨고요. 아, 참네. 예,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저도요, 야, 정말 대단하다. 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자, 이거 보면은 의심이 절로 되지 않나요? 어떻게 검찰이 유동규를 붙잡아 와가지고 집중적으로 더군다나 붙잡아 와가지고 조사했다가 검사와 면담했다가 마누라 붙잡아 와가지고 협박했다가 그 시점하고 남욱이 자술서를 낸 시점하고 되게 이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연달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남욱이 자백을 했으니까 뭐 자백이라기보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한마디로 항복을 한 거지. 남욱이 항복하고 난 뒤에 검찰로서는 그랬겠지. 야, 동규야. 남욱이가 이제 항복했어. 너도 항복하는 거 어떨까? 항복해. 라고 하면서 면담을 하는 거죠. 항복 안 해? 마누라 잡아 넣어버린다. 이래도 항복 안 할 거야? 결국 항복하고 자술서 쓰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은 딱 그 라인이야.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의구심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고요? 재판이 끝나고 난 뒤? 예. 재판이 끝나고 난 뒤 유동규와 남욱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두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나가고 없는데 혼자서 혼자서 방청석에 앉아 조명이 꺼진 판사석을 본 적이 있느냐? 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래요. 예. 항상 남욱과 유동규가 같이 다른 사람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둘이서 뭔가를 얘기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꽤 여러 번 보았다고 합니다. 둘이서 어디론가 가서 같이 들어오는 장면도 보았다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왜? 이들은 왜 이럴까요? 글쎄 뭐 이렇게 공범들끼리 서로 법정 밖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말을 맞추고 하는 거 이거 과연 괜찮은가요? 이게 형사재판에서 옳은 겁니까? 이 재판 관계자, 공범들을 이렇게 마구 풀어놔 주는 거 적어도 재판 아무리 풀어줬다고 하더라도 이 재판 관계자들을 당사자들 재판의 피고인들을 어떤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저는 상당히 의심들어네요. 이래도 됩니까? 이게 법으로 되나? 저는 도저히 인정이 안 되거든요.
같은 재판의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모여 앉았, 이게 되나? 나 이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네. 이 말 맞추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자, 이런 상황이 꽤 여러 차례 목격되었습니다. 목격했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들은 이미 서로 말을 맞추고 자술서를 쓰고 지금도 서로 말을 맞추고 재판에 임하고 있으며 서로 지금도 말을 맞춰가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혹은 검찰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의심이 많이 듭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자, 김용성님, 정권 바뀌면 저것들도 똑같이 가족들 옆에다 두고 수사해보자. 검사들도 좀 당해봐야 될까요? 그죠? 예. YYY 수님, 몹쓸 검찰이라고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참, 그러네요. 예. 자, 여희훈님 후원해 주셨네요. 예, 여희훈님, 네, 후원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구경하러 다니자님, 예, 감사합니다. 김용성님, 거짓은 아무리 입을 맞춰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자기들끼리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계속 만나서 입을 맞추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예, 지들이 처음에 했던 말하고 달라져. 예, 거짓말의 특징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루루님 화납니다라고 하셨고요. 한심한 경님, 한동훈과 그 딸 일가족 수사해서 빵에 보내야 합니다. 아유, 진짜 제가 그러고 싶어. 아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 속 터집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유동규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규 재판에 대한 얘기는요, 제가 주말에도 따로 제가 준비해둔 아이템이 있으니까요, 아이템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하고 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